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몇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하고 2023년하고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추려서 8권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 극 S이기 때문에 강제로 저를 상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책들, 특히 소설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 고르는 기준 1위는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근데 재밌기만 하면 읽을 때는 좋은데 다 읽고 나서 약간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의 첫 번째 추천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양기자의 모순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책은요, 90년대에 출판한 책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안진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안진진에게는 어머니와 이모가 있는데요.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예요. 그래서 둘의 생김새와 성격은 매우 흡사한데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체도 뭔가 모순이고요. 이 두 인물이 하는 선택들도 모순적이고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을 지켜보면서 하는 주인공 안진진의 선택들도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또 지켜볼 만한 거리는 안진진에게 2명의 남자가 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하고 섬세하고 착한 남자, 이 두 인물 중에서 주인공 안진진이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그것도 지켜볼 만한 재미예요. 뭔가 모순적인 선택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흘러가는 이야기 자체도 재밌기는 한데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여러 번 곱씹게 되는 책입니다. 제가 여기 책을 읽으면서 리뷰를 몇 가지 쓰곤 하는데요. 양기자의 모순을 적어놓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얼마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구절인데 내게는 아주 훌륭한 충고가 되어준 말이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할 존재였다. 나라는 개체는 이다지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또 좋았던 부분은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상처는 상처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 문장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지만. 두 번째는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샀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빌려드려가지고 없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내용은 제가 써놓은 북 리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 넘어가고 있죠? 샤라락.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소개됩니다. 솔직히 한마디로 다 읽고 나서 너무 어려웠던 책이었고요. 내용이 너무 변화무쌍했어요. 이 주인공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하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생학이라든지 물고기의 분류라든지 뭔가 삶의 질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거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어려우면서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흐름이었어요. 어렵기는 한데 다 읽고 나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라는 한 줄 평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꽤나 많이 적어놨는데 이 내용들은 읽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는 한 줄 평들이라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인간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 까마귀는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고 침팬지는 우리보다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개미는 부상당한 동료를 구출하고 주혈흡충은 우리보다 일부 일처제의 비율이 더 높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실제로 검토해볼 때 인간의 꼭대기에 두는 단 하나의 계층 구조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해서 고개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보세요.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고래라는 책입니다. 천명관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이 책은 뭔가 처음에는 역사적인 소설이네 싶었는데 그냥 설화 같기도 해요. 뭔가 적혀있는 글을 읽는다는 기분보다 이 작가가 뭔가 이야기를 직접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국밥집 노파하고 금복하고 춘희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요. 근데 이 인물들의 삶이 뭔가 아름답지 않고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면서 봤고요. 아까 말했듯이 글보다 말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꽤나 두꺼운 책인데도 되게 술술 읽혀요. 내용이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눈을 의심하면서 봤던 책입니다. 그렇지만 재밌어요. 제가 고래를 읽으면서는 되게 간단히 평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고래는 되게 간단히 적어놨더라고요. 딱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우리가 된다. 세 번째, 그녀에게 있어서 고통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이렇게 3가지 문장이 저한테 와닿았는지 적어놨네요. 4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시어머님께서 넷플릭스에 이 영화가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영상미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돌아다니다가 이 책이 있어서 어머님 책도 좋아하시니까 한번 사드렸는데 재밌게 읽으시고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어요. 책이 꽤나 두꺼운데 앞부분은 조금 지루했어요. 그래서 뭔가 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 배경이. 근데 습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앞부분은 약간 지루했었는데 이제 중반부가 될수록 로맨스도 등장하고 추리물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들게 되면서 이야기를 이 뒷부분은 하루 만에 다 읽었고요. 책을 지으신 작가분께서는 평생을 야생동물을 연구한 생태학자라고 하십니다. 70대에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책의 배경인 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게 납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밌어요. 2023년의 마지막 책은요, 또 없네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띄워놓겠습니다. 이 책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빌려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책 작가인 신채경님은 그 알쓸 인잡하고 알쓸 별잡에도 나온 우주 박사님이신데 그분의 에세이집이에요. 한 분야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몰입할 수 있는 게 대단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소설이 아닌 추천작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서. 쓰신 이야기 중에 재미있던 부분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명왕성이 사라졌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명왕성을 134340 명왕성이라고 표기한다. 어린 시절 태양계 행성 이름 앞글자만 따서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순으로 외웠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을 묵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당우계 시대가 시작되었다. 분명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지를 않나. 지구의 세차운동 때문에 황도 12궁이 13궁으로 변해서 생일 별자리가 바뀔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지를 않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 알고 이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며 갖은 맹세를 다했건만 천상의 세계도 변한다니 이 무슨 병고인가. 저도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으로 외웠던 세대로서 이 말이 너무 재밌고 공감이 갔습니다. 플라이 투 더 문. 달의 앞면에선 늘 지구가 보인다. 하늘의 어느 한쪽에 커다란 파란 보석 같은 지구가 떠있다. 지구는 달보다 4배나 크다. 다시 말하면 달에서 보는 지구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보다 4배나 큰 것이다. 그렇게 거대한 지구가 떠있는 하늘을 가질 수 있다니. 숨쉴 공기도 없고 먹을 유기물질도 없는 그곳으로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 든다. 달에 집을 짓는다면 지구로 향하는 창을 낼 것이다. 달에서 지구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달에다가 집을 지어서 창문을 지구 쪽으로 낸다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22년 추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페인트고요. 이희영 작가님 책이에요. 책 리뷰인데 자꾸 책이 없어요. 이건 당근에 제가 팔았습니다. 페인트. 이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식을 키우기 원치 않는 경우 나라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키워요. 이제 국가기관이고 여기서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을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13살부터 19살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면접을 볼 수 있어요. 청소년이 된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부모 면접, Parents Interview 해가지고 줄여서 페인트라는 제목이 됩니다. 이 페인트의 주인공은 제누 301, 17살 소년이고요. 이제 부모 면접도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풀고 하는 책인데 이 부모 면접을 본다는 점, 뭔가 현실감 있으면서 현실감 있지 않은 이 이야기의 배경들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은 세계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한 문장 제가 적어놨네요.
번째 책은 쇼코의 미소, 최은영 작가 책입니다. 이거는 당근에 팔지 않을게요. 워낙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책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무거운 책이었어요. 우울한 부분도 있고요. 단편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장편 소설을 좋아하는데 단편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책으로, 인생책으로 꼽습니다. 이 목차에서 굳이 두 가지를 뽑자면 저는 신짜오하고 마지막 비밀입니다. 신짜오는 베트남 전쟁이 배경이 된 이야기고요. 비밀은 내용은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 부분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 귀연이 소설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글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비밀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배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곳으로, 어떤 편지도 배달되지 않는다는 그곳으로, 말자는 지민에게 직접 전할 그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마지막 작품은요, 김영하님의 작별 인사라는 책입니다. 일단 정말 술술 읽히고요. 다음 장이 궁금해졌던 소설이었어요. 인간다움이란 뭘까 생각하게 되고요. 삶과 죽음에 연관된 철학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 우주의 긴 시간 동안 짧게나마 의식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는 짧은 순간나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권의 책 추천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2024년에 재밌는 책들 많이 읽어보세요.